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동시효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4%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제외한다면 모두 1% 내외의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특별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 BM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HPSP를 제외하고 코스닥 쪽도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간신히 2600포인트를 지켜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8월 첫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미약하지만 동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크게 강세 흐름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대한항공,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신세계, 셀트리온, CJ, 기관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크게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1.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최근의 추세를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0일선까지는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0.7% 하락과 함께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60일선까지는 조금은 문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60일선과 조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깊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62평선 충분히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오늘처럼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마찬가지로 1.87%의 약세 흐름이 나왔고, 여기는 거의 60일선과 맞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1%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한 차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다면 8월 들어서는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0.36%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지난 7월처럼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내 시장도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투자를 이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물론 태풍도 오고 있지만 오늘 저녁 9시 30분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달 예측값은 지난달에 비해서 0.2% 이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측값과 얼마나 빗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거 4개월 동안은 항상 예측값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주유를 하는데, 주유를 할 때마다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까지 40%나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호주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업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가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선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파업을 한번 했다고 40%나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조금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팩트로 나온 기사인 만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까지 다시 한번 급등을 함에 따라서 점차 잡히던 물가가 연말에는 다시 또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물가도 계속 꺾이고 있죠. 그럼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꺾이고 뒤로 밀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었던 에너지 가격, 이 부분이 다시 안정화를 찾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리오프닝 관련주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사드 보복 6년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한국에 풀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중국이 먼저 이런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국내 의사를 전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7년 3월 이후로 거의 6년 5개월 만에 단체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항공주들까지 이렇게 연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는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보통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테마가 형성될 때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대장주를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방향성이라든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화장품 테마주로 봤을 때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코리아나도 마찬가지였고, 이치한불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큰 종목들 있죠. LG 생활건강, 이 종목이 오늘 13%, 코스맥스도 14%, 또 아모레퍼시픽도 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에서 단체 여행 금지를 푼다고 했던 만큼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상한가를 갔던 만큼 테마가 조금은 강하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솔직히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작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그래도 대형주를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브랜드를 통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런 기업보다는 ODM, OEM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주들, 예를 들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저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면 코스맥스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차이는 OEM 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중국 내수 브랜드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다음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카지노 관련주, 지금 파라다이스가 17%죠.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 25%, GK는 또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이 급등이 나왔던 만큼 내일 바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또 오랜 기간 눌렸던 만큼 이러한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분명히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던 만큼 정말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조금은 부진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AI,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도 한 가지 기사가 있었죠.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 대상이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행정명령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던 것이지 이와 같은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던 만큼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최근 시장처럼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를 찾을 것이고요.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였어요. 그런데 이쪽 업종은 말이 참 많죠. 따라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이쪽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